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소속 에어버스 A321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홍콩행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오후 10시 30분경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17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모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은 부상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3명으로 보고됐으나 추가 검진 결과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승무원으로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나머지 3명은 50대와 70대 여성으로 꼬리뼈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경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이 기체에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를 진압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재는 오후 11시 30분경 진화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김해국제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며 에어부산 8편을 제외한 279편의 항공편이 예정대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경미한 것은 다행이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관련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사고 사례와 그로 인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공교통이 급속도로 발달해 온 한국에서는 여러 차례 대형 혹은 소규모 사고가 발생해 왔는데요.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항공 안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명적인 사고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안전 운항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1993년 7월 26일에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733편 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객기는 목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악천후와 산악지형에 의해 산중턱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탑승자 중 68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조사 결과에서는 조종사들이 공항 주변 지형과 기상 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관제 지시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종사 훈련 체계의 강화와 운항 절차의 재정비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1999년 3월 15일에 발생한 대한항공 1533편 사고입니다. 이 항공기는 포항공항 착륙 과정에서 불안정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고 기체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대형 사상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승객과 승무원이 다수 부상을 입었죠. 이후 조사 결과 조종사와 관제 탑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복행고-어라운드의 중요성과 계기 비행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더욱 강조되었고 관련된 안전 규정과 훈련이 전면 재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4월 1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에어 차이나 129편 사고입니다. 비록 외국 항공사이지만 한국 땅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했고 이는 한국 내에서 일어난 외국 항공기의 사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인명피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종사가 활주로 접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착륙 직전 위험 상황에서도 폭행을 시도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조종실 내 승무원 간 의사소통, 즉 CRM 조종실 자원 관리이 미흡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국제선 운항과 조종사 훈련, 관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항공기 사고를 돌아보면 기상 악화나 지형적인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조종사와 관제,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 미흡, 그리고 절차 준수에 대한 경각심 부족 같은 인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거치면서 한국 항공업계에는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조종사 훈련 체계가 전면 강화되고 착륙 접근 시 기상과 지형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관제 시스템 역시 통신 프로토콜을 엄격히 정비해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즉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착륙 결정 고도라 불리는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 안정된 접근이 아니라면 곧바로 복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종실 자원 관리 CRM 교육을 통해 조종사와 부조종사, 승무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계 질서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항공사 내부의 문화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항공기 사고 사례와 그 뒤에 수반된 안전 조치들을 살펴보면 항공 안전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절차 준수와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항공사, 관제, 정부기관 모두가 한층 더 협력하고 발전해 온 덕분에 현재는 사고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언제든 비극적인 일이 재발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